여러분, 지금 일본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토명문고 학생회장이 올린 블로그 글 하나가 일본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48시간 한국 수학여행 후기였을 뿐인데 개시 3일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17세 나카무라 아이리. 한국? 그냥 K-팝이나 보는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심야 응급실에서 10분 만에 끝난 진료, 외국인에게도 3만 원에 불과했던 치료비, 새벽 1시에도 안전한 거리, 일본이 멈춘 20년 동안 한국은 달렸다는 그녀의 결론은 일본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명문고 학생회장이 직접 경험한 편견이 무너진 48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아이리입니다. 교토에 있는 세이카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번 가을 우리 학교는 2박 3일 한국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K-POP나 보러 가는 거지 뭐. 쇼핑이나 하고 오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냥 무난하게 다녀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많이 발전했으니 편견 없이 보고 오세요. 하지만 그건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을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비행기는 2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입국 심사대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 하면 끝이었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했죠. 와, 생각보다 시스템이 좋은데? 친구 유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무료 WI-파이에 접속했는데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영상이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됐어요. 일본 공항 WI-파이는 느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말이죠. 선생님, 이거 정말 무료 맞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 나도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는데 여기는 공항철도인데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열차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발음으로요.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라는 일본어 안내를 듣는데 기계 음성이 아니라 거의 사람 목소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열차 안에서 5G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4K 영상이 전혀 끊김없이 재생됐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터널만 들어가면 인터넷이 끊기는데 여기는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 사쿠라가 속삭였어요. 아이리, 이거 좀 이상한데? 일본보다 좋은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 아닌데 벌써 3번이나 놀랐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쿄 못지않게 발전된 도시 풍경이었죠. 한국이 이 정도였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 수학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울을 즐겨보자는 계획이었죠. 명동 거리에 도착하니 정말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 여기 진짜 번화하네. 친구들이 신나서 이곳저곳 구경했어요. 저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궁금했거든요. 마스크팩 몇 개를 고르고 계산대로 갔죠. 그런데 지갑에서 엔화를 꺼내려는데 점원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카드 있으세요? 현금은 환전하셔야 해서 불편하실 거예요.
아, 네. 카드 있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계산하던 한국 젊은 여성은 휴대폰만 가볍게 갖다 댔어요. 삑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났습니다. 저건 뭐예요? 제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삼성페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일본도 전자결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을 쓰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현금만 쓰시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에 갔어요. 떡볶이를 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인데도 카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었으면 현금만 받았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유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여기는 현금이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 모든 게 카드나 휴대폰으로 되잖아.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하려고 카운터에 섰는데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주문할 수 있었어요. 터치 몇 번으로 주문이 끝났고 역시 카드로 간단하게 결제했습니다. 이거 완전 편한데? 사쿠라가 감탄했어요. 일본 카페는 아직도 직원한테 말로 주문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카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버퍼링 없이 매끄럽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저도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5G 신호가 풀로 잡혔어요. 4K 영상을 재생했는데 1초도 기다림 없이 바로 재생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건물 안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야, 이거 봐봐. 제 옆에 앉은 친구 켄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한국 5G 속도 측정했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800mbps야. 미쳤다. 저도 측정해봤습니다. 제 휴대폰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100mbps도 잘 안 나오는데 말이죠.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계속 놀랐습니다. 모든 가게에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조차 계좌이체 QR코드를 들고 있었어요. 현금이 정말 필요 없는 사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에 QR코드가 있었고 휴대폰으로 스캔하니 일본어 메뉴가 뜨더라고요. 주문도 휴대폰으로 했어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못하지? 사실 일본도 기술 선진국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빠른 인터넷,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 이 모든 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냐? 유미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첫날인데 벌써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동역에서 2호선을 타고 을지로로 가는 길이었어요. 역에 내려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디지털 광고판이 있었는데 그냥 광고가 아니었어요. 날씨, 미세먼지 농도, 환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 오늘 미세먼지 좋음이래. 켄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쿄 지하철에는 저런 거 없잖아.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장에 달린 모니터에서는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2분 후 도착, 4번 칸 여유라는 표시가 떴어요. 저는 4번 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고 4번 칸은 다른 칸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와, 이거 진짜 정확하네. 사쿠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열차 안에 들어가니 모든 손잡이와 의자가 깨끗했어요. 일본 지하철도 깨끗한 편이지만 여기는 더 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서도 5G가 완벽하게 터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HD 영상이 버퍼링 없이 재생됐어요. 도쿄 지하철에서는 터널만 들어가면 인터넷이 끊기는데 여기는 역과 역 사이에서도 전혀 끊김이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데?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지하철 내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3분 정도 짧은 영상이었어요. 깨끗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실시간 정보 모니터, 그리고 5G로 끊김없이 재생되는 영상까지. 그때 차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을지로 3가, EULJIRO 3-가입니다. 3. 일본어 안내방송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기계 음성이 아니라 실제 일본인이 녹음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어와 중국어 안내도 나왔죠. 일본 지하철은 영어 안내도 제대로 안 되는 역이 많은데 유미가 중얼거렸어요.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어요. 걱정했는데 바닥에 색깔별로 환승 안내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3호선은 주황색 선을 따라가면 됐죠. 표지판도 완벽했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환승 안내가 되어 있었고 몇 미터 남았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호선 환승 50m라는 표지를 보면서 걸었는데 정확히 50m 후에 3호선 승강장이 나타났어요. 이거 완전 편한데? 켄타가 감탄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환승이 복잡해서 헤매기 일쑤인데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있었어요. 휠체어 탄 분이나 유모차를 끄는 분들을 위한 배려였죠. 일본도 최근에 베리어 프리를 강조하지만 아직 많은 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말이에요. 3호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했습니다. SNS를 확인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지하 깊은 곳인데도 속도가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역과 역 사이 터널에도 조명이 환했어요. 그리고 터널벽에 통신 장비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5G 기지국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호텔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나가는데 교통카드를 찍으니 바로 요금이 정산됐어요. 일본은 가끔 잔액 부족으로 정산기 앞에서 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하철이 진짜 좋더라. 도쿄보다 편한 것 같아.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특히 인터넷 속도가.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까 찍은 3분짜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정확한 안내 시스템, 빠른 인터넷. 이 영상이 나중에 일본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일본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첫날이라 피곤했지만 오늘 본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옆방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같은 반 친구 타나카가 복도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타나카, 괜찮아?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타나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중독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아이리, 너도 같이 가자.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응급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바로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여권 있으세요? 타나카의 여권을 스캔하더니 몇 번의 터치로 접수가 끝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호출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타나카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을 거예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타나카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의사였습니다. 복부 촉진을 하고 바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장염이네요.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주사를 놓았어요. 그리고 의사는 태블릿으로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1층 약국에서 약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접수부터 진료, 검사, 주사까지 딱 10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이요? 선생님이 놀라서 되묻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시라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응급진료는 최소 비용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3만 원. 일본 돈으로 3,000엔 정도였어요. 일본이었다면 최소 10만 엔은 나왔을 겁니다.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나카는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얼굴이 좀 나아 보였어요. 선생님, 한국 병원 정말 좋은데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렇게 빠르고 저렴할 줄은 몰랐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줬죠.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진료비 1만 5천 원, 검사비 8천 원, 주사비 7천 원. 합계 3만 원이었어요.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는다. 일본이었으면.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밤 11시에 응급실 가면 심야 가산이 붙어요. 거기에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주사까지 하면 최소 10만 엔은 나옵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3만 원. 30분의 1 가격이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요.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응급 상황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와, 이거 봐. 저는 옆 침대에 누운 유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3천 원만 내면 된대. 3천 원? 일본은 3,000엔도 안 되잖아. 유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모든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랐구나. 저는 이해했어요. 일본은 아직도 종이 차트를 쓰는 병원이 많아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타나카가 훨씬 나아 보였어요. 아침 식사 때 친구들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했습니다. 응급실 갔는데 10분 만에 끝났어. 그리고 3만 원만 냈어. 헐, 진짜? 켄타가 놀랐어요. 일본이었으면 엄청 비쌌을 텐데.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잘 되어 있더라.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 보여.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한국은 그걸 정말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한 시스템을요. 일본은 어떤가요? 의료비는 비싸고 대기 시간은 길고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선진국이라는 게 뭘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경제 규모? 아니면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삶의 질? 한국에 와서 이틀 동안 본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지하철, 디지털 결제, 그리고 의료 시스템까지.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 아냐? 사쿠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최고라고 한국은 아직 따라올 단계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병원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걸어갈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새벽인데 괜찮을까요? 저는 걱정됐어요. 낯선 나라의 새벽 거리를 걷는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한번 걸어보자. 위험하면 바로 택시 타면 되니까. 우리는 병원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 CCTV가 보였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거의 10m마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들어가 봤습니다. 야근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야식을 사러 온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온 젊은 여성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던 한국 여성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여자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네, CCTV도 많고 112 누르면 경찰이 5분이면 도착해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도 보였어요. 치킨집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나가고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어요. 15초, 14초, 13초. 일본 신호등은 그냥 깜빡이기만 하는데 말이죠. 지하철역을 지나쳤어요. 한 여성이 역에서 나와 혼자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공원을 지나쳤는데 공원에도 조명이 환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 반인데 말이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20분 정도 걸었는데 한 번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방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봤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밤 11시만 되어도 거리가 조용해져요. 여자 혼자 밤길 걷는 건 위험하다고 배웠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활기찼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의료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밤거리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친구들과 마주 앉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완전 대박 아니야? 켄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정. 지하철부터 병원까지 일본보다 나은 게 너무 많아. 사쿠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명동의 디지털 결제, 지하철의 5G 속도, 병원 영수증, 그리고 새벽거리의 밝은 조명들.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못하는 걸까? 유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구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최고였잖니. 그 자부심에 취해서 변화를 게을리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팩스를 쓰고 현금을 고집하고 도장 문화를 유지하고 있죠. 한국은 달랐던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변했어. 빨리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IT 산업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일본은 그 20년 동안 뭐 했지? 타나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은 낡았고 디지털 전환은 느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돌아가면 이 이야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믿을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3분짜리 지하철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 영상을 일본에 올리면 어떤 반응이 올까? 올려봐, 아이리. 켄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점심을 먹고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명동에서 화장품을 샀어요. 모든 결제는 카드로 했고 영수증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 거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5G 안테나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도 자동 키오스크로 했어요. 모든 게 디지털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국이랑 실제 한국이 완전 다르더라. 사쿠라가 말했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한국은 20년 전 한국이었던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48시간이었지만 제 인생관이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교토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에 접속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국 수학여행 48시간 후기.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요.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명동의 디지털 결제, 지하철 5G 속도, 10분 만에 끝난 응급실 진료 3만 원의 치료비, 새벽 1시에 안전한 거리. 모든 걸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하철에서 찍은 3분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스크린도어, 실시간 안내방송, 5G로 끊김없이 재생되는 유튜브 영상까지 담긴 영상이었죠.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믿기지 않는데요. 저도 한국 다녀왔는데 완전 공감합니다. 일본이 부끄럽네요. 이 영상 조작 아니에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제 글에 공감했어요. 이틀째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주요 커뮤니티에 퍼졌고 트위터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사흘째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팩트체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 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뭐 하고 있나요?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학교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블로그를 읽고 수업 시간에 토론했어요. 왜 일본은 변하지 못했을까?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한 달 후 일본 교육부에서 한국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면서요. 저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멈춘 20년 동안 한국은 달렸어요. 우리도 이제 달려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교토의 오래된 거리가 보였어요. 아름답지만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본 변화의 힘을 여기 일본에서도 만들어내겠다고요. 48시간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바뀔 차례였습니다.